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혈관, 지금 괜찮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사실 그 안에서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관은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 3일만 실천해도 혈관이 반응하는 방법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혈관은 조용히 망가질까요? 혈관은 우리 몸속 생명의 길입니다. 매일, 매 순간 피가 흐르는 통로죠. 심장에서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우리 몸속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져도 느낌이 없어요. 이게 바로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고지혈증, 만성염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활동량.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혈관은 안쪽부터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깨끗한 수도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 안쪽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고 점점 좁아집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이 높아지죠. 우리 혈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거나 말이 꼬이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혈관은 절대 미리 경고음을 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또 더 일찍 챙겨야 하는 겁니다.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더 위험할까? 젊을 때는 좀 먹어도 금방 소화되고 움직이면 금세 소모됩니다. 20대, 30대에는 밤새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다음날 운동 한번 하면 회복이 되죠.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 그리고 혈관 벽에 달라붙는 지방으로요.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은 느렸다 놨다 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딱딱해지고 늘어나면 다시 안 줄어들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술도 줄였는데 왜 혈관이 안 좋아졌을까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약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짠 김치찌개 국물을 한 그릇씩 드셨어요. 점심에는 회사 근처 중국집 짬뽕.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등산.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매일 빵을 드셨어요. 아침에 단팥빵, 오후 간식으로 크림빵, 저녁에는 식빵에 잼을 발라서요. 빵에는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가득합니다. 고기를 안 먹어도 빵만으로 충분히 혈관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대사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3일. 단 72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혈관이 나빠지는데 몇 년 걸렸는데 회복도 몇 년 걸리겠지.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건 정말 빨라요. 3일이면 수분과 염분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부기도 빠집니다. 얼굴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집니다. 과자, 라면, 가공육을 끊으면 중성지방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중성지방은 몸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수치입니다. 혈액 검사 항목 중에서요.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면 3일 만에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지만 몸은 이미 느낍니다. 속이 편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3주가 지나면 몸이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습관 형성에는 21일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자동화됩니다. 더 이상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게 돼요. 3개월이 되면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수치들은 3개월 단위로 평가합니다. 병원에서도 3개월 후에 재검사하자고 하죠. 90일. 이 정도면 혈관 벽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 탄력이 개선됩니다. 약을 먹던 분들도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일은 몸이 반응하는 시간, 3주는 습관이 되는 시간, 3개월은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3일만 해보세요. 딱 3일만요. 월요일에 시작하면 수요일까지, 수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그러면 몸이 신호를 보낼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한 것들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죠.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삼치.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 덩어리입니다. 오메가3가 뭐냐고요? 혈관 청소부입니다.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을 낮춰주고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묽어지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주 2에서 3회,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고등어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반마리면 충분해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지질 대사가 안정되거든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면 안 됩니다. 생선가스, 생선튀김, 이런 건 오히려 혈관에 안 좋아요. 굽거나 찌는 게 최고입니다.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우면 그 자체로 완벽한 혈관 음식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냉동 생선도 괜찮습니다. 요즘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요.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마트에서 냉동 고등어 사다가 구워 드세요. 간편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 이게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 쪽이면 충분해요. 근데 생마늘이 맵고 속이 쓰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구워 드세요. 통마늘을 호일에 싸서 오븐에 20분만 구우면 달달하고 부드러운 구운 마늘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효과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마늘 듬뿍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열에 익으면 알리신의 효과가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마늘을 매일 먹기 힘들다면 흑마늘도 좋은 대안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발효시킨 건데요. 맵지 않고 달콤해요. 젤리처럼 먹을 수 있어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하루 2에서 3쪽이면 됩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줄여줍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히면 효과가 2에서 3배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수프, 토마토 소스, 토마토 달걀 볶음, 이런 요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자주 만드는 메뉴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2개를 깍둑 썰기하고 달걀 2개를 풀어서 올리브유에 볶아요. 소금 간만 살짝. 5분이면 완성입니다.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빵에 올려 먹어도 좋아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혈관 요리입니다. 하루 토마토 1개, 이것만 지켜도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주위에서 3회 등 푸른 생선, 매일 마늘 1쪽, 매일 토마토 1개.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등어를 먹어도 매일 라면을 먹으면 소용없어요. 혈관을 더럽히는 음식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과자와 도넛입니다. 마트 과자 코너에 가보세요. 성분표에 쇼트닝, 마가린, 경화유 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게 혈관의 가장 나쁜 지방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죠. 도넛, 크루아상, 쿠키, 케이크. 맛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혈관에는 독입니다. 둘째, 소금에 절인 젓갈과 김치찌개 국물입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나트륨 과다 섭취예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우리는 평균 3500mg을 먹습니다. 거의 2배죠. 젓갈 한 숟가락에 나트륨 1000mg. 김치찌개 국물 한 그릇에 2000mg. 이것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긴장해요. 계속 팽팽한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김치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도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최소한으로 드세요. 셋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와 햄. WHO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나빠요. 가공육에는 방부제, 발색제,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혈관염증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소시지 구워 먹는 분들 많으시죠? 차라리 달걀을 삶아 드세요. 소세지 대신 닭가슴살을 구워 드세요. 훨씬 낫습니다. 넷째, 설탕이 잔뜩 든 음료와 빵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음료 한 병에 설탕이 10에서 15스푼 들어 있습니다. 단번에 혈당을 폭발시키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져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식빵, 단팥빵, 크림빵.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덩어리예요.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물을 마시세요. 차를 드세요. 커피는 블랙으로 드세요. 이게 혈관을 위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라면입니다. 라면 하나에 나트륨 2000mg, 트랜스 지방 5G. 이건 혈관 파괴 폭탄입니다. 저는 스프를 반만 넣어요.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면은 겉면으로 드세요. 면 자체에도 기름이 있어요. 라면은 가끔, 정말 가끔만 드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야채 듬뿍 넣어서요. 여섯째, 술과 담배입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던데요?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소량의 술도 혈관에 안 좋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가지만 줄여도 수치가 확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끊을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가끔은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5리터 나눠서 마시기.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자기 전 한 잔. 이렇게 6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집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져요. 하루 30분, 주 5회. 격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걷기면 충분해요. 30분 연속으로 걸어도 되고 15분씩 아침, 저녁 2번 나눠도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흔들면서 걸으세요. 보폭을 평소보다 10cm 정도 넓게 하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심장이 적당히 뛰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아침과 저녁 5분씩. 혈관은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뭉치면 혈관도 압박을 받아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5분. 온몸을 쭉쭉 펴주세요.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목 돌리기. 저녁에 자기 전에도 5분.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루 7시간 규칙적인 리듬.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 리듬이 일정해야 혈관도 안정됩니다. 잠자기 전 1시간은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5. 호흡. 하루 5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반대로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몸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하세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 5가지, 물 걷기, 스트레칭, 수면, 호흡. 이게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입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근본을 바꿉니다. 이론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이 150, 95 정도로 높았고 중성지방도 200을 넘었습니다. 이분께 딱 3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물 6잔, 저녁 20분 걷기, 주 2회 고등어구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될까요? 하지만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요. 신기하네요. 3주 후에는 습관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동으로 신발을 신고 나가시더래요. 물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고요. 6개월 뒤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혈압 130, 85, 중성지방 140.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반으로 줄였대요. 이렇게 관리하면 나중에는 약을 끊을 수도 있다. 고 하셨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50대 여성분이셨어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60. 정상은 130 이하거든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3개월만 시간을 달라 고 했답니다.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을 꿀에 찍어 드셨어요. 점심과 저녁에는 토마토를 꼭 1개씩 드셨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주스. 방법은 다양하게요. 그리고 라면과 과자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간식은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로 대체했어요. 3주 만에 변화를 느꼈답니다.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얼굴 붓기가 빠졌어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피부톤이 밝아진 게 느껴졌대요. 3개월 후 재검사. LDL 콜레스테롤 125.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약 없이 이렇게 내리기 힘든데 정말 잘하셨다. 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0대 남성분 사례입니다.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야근이 잦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4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혈압 145, 100, 공복혈당 115, 중성지방 250.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다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걷기, 아침 식사는 토마토 달걀볶음과 통밀빵,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생선 메뉴 선택, 저녁은 집에서 고등어나 닭가슴살 구이, 라면과 치킨은 완전히 끊었고 술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야근할 때 먹던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와 견과류를 챙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밤 12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낮잠 대신 산책을 했고요.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 125, 80, 공복혈당 95, 중성지방 140.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체중도 7kg 빠졌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특히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라면을 보면 예전만큼 당기지 않아요. 이분의 말씀입니다. 혈관은 정말로 작은 습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지금 이 순간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70대도 80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고등어 반마리를 구우세요.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굽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180도에 15분이면 됩니다. 반찬으로는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 토마토 깍둑 썰기하고 달걀 풀어서 올리브유에 볶으면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돼요. 식사 후에는 마늘 한 쪽. 생으로 먹기 힘들면 구워서 드세요. 또는 김치찌개 끓일 때 통마늘 서너 쪽 넣어서 푹 삶아 드시면 됩니다. 오늘의 물 마시기. 지금 바로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6잔을 목표로 하세요. 휴대폰에 알람 맞춰 놓으면 잊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2시간마다 한 잔씩이면 됩니다. 오늘 저녁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30분 또는 자기 전에 30분. 편한 옷 입고 편한 신발 신고 그냥 나가세요. 목적지 없이 걸어도 됩니다. 집 근처 한 바퀴 돌아도 되고 공원 산책로 걸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30분 동안 쉬지 않고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일, 감사한 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잠자기 전 루틴. 밤 10시쯤 되면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5분 호흡법.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기. 10번만 반복하세요. 그 다음 물 한 잔 마시고 11시 전에 자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8시간 수면. 이게 혈관 회복의 핵심입니다. 내일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리고 5분 스트레칭. 침대에서 일어나서 온몸을 쭉쭉 펴주세요.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심호흡 5번.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마토 하나, 삶은 달걀 하나, 통밀빵 한 조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설탕 넣지 마세요. 피해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3일간 이것들은 입에 대지 마세요. 라면, 과자, 치킨, 탄산음료, 빵, 통밀빵 제외, 술. 3일만 참으세요. 딱 3일만요. 3일 후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그러면 계속하고 싶어질 겁니다. 3일 후 체크 포인트. 3일 뒤에 이런 변화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 얼굴 붓기가 빠졌다. 소화가 잘 된다.
속이 편하다. 피로감이 줄었다. 이런 신호들이 느껴지면 성공입니다. 그대로 계속 이어가세요. 3주가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물을 자동으로 찾게 된다. 저녁 산책이 자연스럽다. 생선이 당긴다. 라면이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일찍 자는 게 편하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3개월 뒤에는 병원에 가세요.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이 수치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건강. 그보다 더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분 동안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혈관 건강은 결국 삶의 질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기운도 돌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고 저녁까지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막히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이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혈관 나이와 실제 나이는 다릅니다. 70세인데 혈관은 50대인 분들도 있고 40세인데 혈관은 60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한 잔을 마시면 혈관이 반응합니다. 고등어 한 점을 먹으면 혈관이 반응합니다. 30분 걸으면 혈관이 반응합니다. 혈관은 살아 있습니다. 매일 변화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늦었어. 이미 혈압약도 먹고 있는 걸.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혈관을 개선할 수 있어요.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거고 생활 습관은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둘 다 하면 더 좋은 거죠. 늦었다. 는 말은 시작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 더 이릅니다. 다음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고등어 반마리, 마늘 한 쪽, 토마토 한 개, 물 6잔, 30분 걷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3일 후에 몸이 신호를 보낼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그 신호를 느끼면 계속하세요. 3주가 되면 습관이 되고 3개월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혈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 혈당 스파이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1년 후의 삶을 만듭니다. 혈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혈관을 돌보면 혈관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걷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의 힘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메모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혈관 건강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하루 건강 마스터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루틴. 하루 건강 마스터와 함께 걸어요. 여러분의 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나를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